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퇴직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여유롭게 살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정반대의 말을 한다. 이상하게 돈도 시간도 다 사라졌어요. 이 말에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은퇴 현실의 냉정한 진실이 담겨 있다. 서울에서 35년을 공무원으로 일한 63세 김성호 씨는 은퇴 후 첫 해를 평생 가장 허무했던 시기라고 회상한다. 그는 퇴직금 2억 원과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80만 원으로 충분히 버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자 매일이 소비의 시간이었다. 출근이 사라지자 식사도 밖에서 해결하게 되고 취미를 찾겠다고 시작한 골프와 등산, 여행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가져갔다. 하루 3만 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통장엔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일할 땐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썼는데 은퇴하니까 돈이 없어서 시간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낸다.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계획이 없으면 결국 지루함과 불안이 돈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소모시킨다. 특히 은퇴 초기에 시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누르던 욕구를 푸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행, 취미, 식사 모임 등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새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이다. 이를 통해 흘러가던 시간의 구조가 사라지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진다. 오전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들면 그때부터 하루는 길지만 의미는 사라진다. 65세 최은자 씨는 교사로 정년을 마쳤다. 40년 가까이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다 은퇴 후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두렵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TV를 켜지만 머릿속은 공허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거나 멀리 살아 자주 만나기 어렵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나가고 자녀들은 독립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많았지만 그 시간을 쓸 이유가 없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시간은 사용해야 의미가 생기는 자원이다. 돈처럼 저축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자는 돈의 설계만큼이나 시간의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준비를 하지 못한다. 은퇴 후 돈이 줄어드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의 질이 나빠지는 건 예측하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목적이 없고 만날 사람도 가야 할 곳도 없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소비로 방향을 틀게 된다. 백화점이나 카페, 여행지에서 시간을 죽이다 보면 그건 곧 돈의 소멸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돈도 시간도 사라진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은퇴 후 시간 불안타임 앵자이어티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회사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 일과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 불안하다는 역설적 감정을 경험한다.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그들은 시간의 주도권을 다시 찾았다. 70세에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는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한다. 출근 대신 해 뜨면 물 주고 점심엔 마을 사람들 만나고 저녁엔 책을 읽어요. 일할 땐 돈이 인생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의 질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 남짓의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요즘이 가장 풍요롭다고 말한다. 이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법에서 나온다. 결국 노후는 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두 가지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면 돈은 사라지고 돈이 부족하면 시간의 질도 낮아진다. 그래서 진짜 은퇴 설계란 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매달 얼마를 쓰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시간을 만들어주는가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짜리 동호회 활동이 삶의 활력을 주지만 누군가에겐 1000만 원짜리 여행도 허무로 끝난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를 다시 디자인하는 일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비춘다. 돈은 삶의 외형을, 시간은 삶의 내면을 드러낸다. 어느 쪽이든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둘 다 잃게 된다. 퇴직 후 삶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살아내는 기술을 잃었기 때문이다.
은퇴는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다스리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기다. 돈을 어떻게 쓸지보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하루가 의미로 채워진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이다. 노후엔 돈보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둘 다 없었다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한국 사회 은퇴 현실의 요약이다. 평생 일에 매달려 살아온 세대가 맞이한 은퇴의 풍경은 아이러니하다. 일할 때는 돈은 벌어도 시간이 없었고 은퇴하면 시간이 생기지만 돈이 사라진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돈도 시간도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노후의 진짜 어려움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2세의 김모 씨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했다. 그는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도 충분할 거라 믿었다.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자유였다. 매일 늦잠을 자고 점심에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여행도 다녔다. 그러나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일주일이 지나면 할 일이 없어졌고 한 달이 지나면 불안이 밀려왔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뭐 하지?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되면서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 결국 그는 TV 앞에서 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돈도 의욕도 시간의 의미도 사라졌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은퇴 전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썼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시간을 못 쓰네요. 이 역설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이다. 시간은 단지 많다고 풍요로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그러나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온 세대는 시간의 사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일은 곧 나였고 회사가 곧 사회였다.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 정체성도 리듬도 목적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없어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불안은 돈보다 시간의 방향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 66세의 박정희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도 늘 바쁘게 살았다. 그는 퇴직하고 나면 여유롭게 살자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자 첫 1년은 지루함과 허무함의 연속이었다. 오전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후엔 아무 계획이 없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는 늘 비슷했다. 요즘 뭐해? 그냥 있어. 그는 스스로를 점점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배우는 즐거움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는 말했다. 배움이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 후 그는 봉사활동과 지역 모임에도 참여하며 하루 일과를 스스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단순한 남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은퇴 후 초기에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이 공허함과 불안이다. 그 공허를 채우려다 돈을 쓴다. 취미를 배우고 여행을 가고 모임을 만들지만 방향이 없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통장 잔고는 줄고 체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도 사라진다. 결국 그들은 말한다. 돈도 시간도 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시간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68세의 윤모 씨 부부는 퇴직 후 기촌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소박하게 살자는 꿈이었다.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현실은 달랐다. 도시는 떠났지만 관계와 역할까지 함께 사라졌다. 이웃과 교류가 적고 자식들은 바쁘다. 하루의 대부분은 TV와 식사로 흘렀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제 여유롭게 살자고 말했지만 2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도시는 바빠서 숨이 찼는데 여기는 조용해서 더 힘들어요. 그가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라 시간의 정체였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고독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인간에게는 일정한 속도와 리듬이 필요하다. 일할 때는 회사가 그 리듬을 만들어줬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실패하면 시간은 삶의 적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일한다.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택배 아르바이트, 마트 계산, 카페 보조 등 다양한 일로 하루를 채우며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는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경제 설계와 함께 시간의 재구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듯 시간의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소비와 무의미가 그 자리를 채우고 결국 돈과 시간 모두 사라진다. 반면 시간을 설계한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산다. 매일 일정한 루틴으로 움직이고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사회 속에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다. 결국 노후의 진짜 빈곤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돈은 외형을 지탱하지만 시간은 내면을 지탱한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삶의 균형은 무너진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쓸 준비를 하는 일이다. 그 준비는 단순한 취미나 여행 계획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돈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시간은 삶의 태도로만 관리할 수 있다. 결국 노후의 진짜 부자는 시간의 주인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이유가 누군가를 위한 봉사든 자신을 위한 배움이든 작은 일상의 루틴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이다. 은퇴는 인생의 여백이 아니라 새로운 문단의 첫 문장이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돈과 시간은 모두 흘러간다. 하지만 의미는 남는다. 노후의 진짜 성공은 돈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잘 쓴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다. 이제야 진짜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